지금까지 근데 대통령을 자기가 뽑았는지 정확히 안 뽑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잖아요. 그걸 거짓말 왜 하겠습니까? 그걸로 먹고 사니까. 아 그럼 뭐 찍어와요 그거를?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마타도?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고소랑 고발의 차이점은요. 네. 뭘까요? 자, 봅시다. 봅시다. 고소는 왠지 네. 고소장 같은 거를 갖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 같고요. 고발은 어떤 재판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신고하는 거? 근데 감이 오나 봐요. 비슷한 건 맞아요. 고소자 소하고 발 다른 거잖아요. 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를 신고하는 걸 고소라 그러고 피해자가 제3자가 신고하는 거를 고발이라 그럽니다. 제3자 비슷하게 얘기한 거는 맞아요. 아 그래요? 당사자가 하면 고소, 어. 제3자가 하면 고발. 난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반인들이 그걸 구별하기 좀 어렵고 네, 오, 내가 길 가다가 누가 두드리 맞는 걸 봤어요. 그걸 신고하면 고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맞다가 내가 신고를 하면 고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는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 거의 다 몰라요 사실은. 네. 고소장, 고발장 다르고요. 네. 자, 고소 고발의 차이점은? 내가 당해가지고 하면은 고소고 남이 당한 걸 봤는데 내가 해주면 고발이다. 고발이. 그렇죠. 근데 그걸 어디다 하는 건데요? 경찰서? 경찰서에 신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거죠. 검찰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경찰서에 112. 네, 그래요. 야, 이해가 되셨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네 번째. 윤석열 전 총장이 네. 장모와 처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장모의 예전 동업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뭐 알겠나? 내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는 알지. 저기 또 예. 한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성이 뭔데요? 정말 큰 집에 살아요. 정대문. 재밌다. 너무 재밌다. 큰 집. 정대가. 집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네. 나왔어. 집가 말고 또 네, 있나요? 정대까지 맞아요. 아, 그래요? 정대까지 맞아요. 정대택이. 대택 이름이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정대택. 큰 집에 살다 보니까 대택이 된 거예요. 네, 대택.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죠. 예, 이분이 장모님 때문에 감옥도 몇 번 가고 대택에 살았었어요. 큰 집에. 큰 집에 살았어요. 진짜 큰 집에 살았어요. 이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감옥을 많이 갔다 왔다고요? 아니 한 번 갔을 거예요. 그것 한 때문에. 번. 그렇죠. 그 재판을 많이 걸렸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분이 주장했던 거, 이분이 모은 자료가 지금 장모의 사실 이번에 그 걸린 거 있잖아요. 그 건이 아니에요.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그 처의 그 역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많이 자료를 그렇죠. 예, 제공을 했죠. 내 이름 처음 들어봅니까? 이 사람이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전 남편이에요? 뭔 소리예요? 잠깐만. 총장의 전 남편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인의. 윤석열 씨의 그 정체성을 흔들면 안 돼요. 근데 이름이 비슷해요. 아, 전 남편은 아니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정대택을. 그냥 사업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요. 김건희 씨, 그러니까 김건희 씨 엄마,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하다가 본인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아, 네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총장 그리고 최은순한테 억한 감정이 있겠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뒤를 파고 있고 어떨 때는 본인이 그것 때문에 뭐 실형 선고 받기도 하고 또 명예훼손 소송 당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번에 최은순 사건이 유죄가 됨으로써 무슨 사건이요? 최은순 최은순 씨. 네. 뭐가 뭐예요? 장모. 장모 3년. 징역 3년 그걸 됨으로써 어느 정도 정대택의 말이 맞았구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윤석열 총장이 2013년도 징계를 먹었었는데 그 징계 관련해서 개인적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윤석열은 아니다. 그때 그 댓글 사건 때문에 징계 맞았다. 그러면서 다시 또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네. 이 3년 선고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3년 감옥에 사는 걸로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1심에서 3년을 받았고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은 뭔지 알죠?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가는 그렇죠. 거. 그냥 구속도 있고 법정 구속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걸 법정 구속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미 수사하면서 구속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거는 사건 재판 선고하면서 구속을 한 겁니다. 이게 제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일 힘들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구속될지 알지 모르고 그러니까 갔다가 아무것도 안 사실은 뭐 챙겨요. 이래요. 저희도 뭐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건 법정 구속을 받는 거예요. 법정 구속이 처음에 구속될 것 같으면 구속 수사를 해요, 통상. 근데
구속하지 않는 거나 최소한 무죄가 나오든 안 되면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도 괘씸하게 행동하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되게 충격받겠네. 변호사는 같이 갔던 의뢰 멘붕이 오죠. 끌려가. 아유 미안해서 어떻게 저는 실제로 이제 구속이 돼서 시계를 풀어주더라고 저한테. 왜요? 갖다 주라고. 예. 자기 와이프한테. 비싼 거니까. 눈물 난다. 그러면 받아가죠. 박준 변호사가 그 맡았던 사건 중에 네. 법정에서 끌려간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거의 2번 딱 있어요. 많지는 않네요. 아, 그거는 사실은 잘못한 재판이니까요. 음. 그리고 변호사들이 판결 선고 때 잘 안 가요. 왜냐 판결 선고는 변론 과정을 안 보거든요. 예. 제가 가는 경우도 있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오시고 뭐 부모님 오신다 그러면 아니면 와이프가 온다 그러면 가는 경우는 있는데 가서 이제 아니 가족이 온다고 해서 가는 겁니까? 수임료가 세서 가는 겁니까? 뭐 수임료도 있지만 통상 가족들을 안심시키려고 가는 경우가 많죠. 확실히 변호사가 있으면 되게 막 그렇죠. 근데 사실 변론 활동은 선고 때는 변론 활동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 때는 안 가요. 통상 일반 변호사들은. 네. 저는 이제 가끔씩은 갑니다. 필요하면. 네. 아무튼 그렇게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 정태택 씨하고 관련된 그 사건이 아니고 네. 다른 건으로 이번에 구속이 된 거잖아요. 요거는 정대택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장모 최은순 씨가 나머지 한 3명하고 요양병원을 설립을 해요. 요양병원을 설립해가지고 부정하게 국민건강공단에 한 20몇 억을 받아냅니다. 우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 병원 설립할 수 있어요? 없죠. 안 되죠. 씨. 예. 저? 안 돼요. 병원을 설립하는 사람 딱 하나예요. 딱 2명밖에 안 되겠다. 의사 아니면 재단법인.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이나 뭐 아산 이런 데는 재단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나머지는 다 의사들이 해야 됩니다. 최은순 씨가 의사입니까? 아닐걸요? 그냥 의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의사 한 명을 아마 대리로 세우고 병원을 설립한 겁니다.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되고요. 그렇게 부정하게 설립한 다음에 보험공단에 부정하게 신청을 해가 돈을 받아 먹습니다. 네. 이게 사기죄가 됩니다. 그 2가지 범죄였는데 이 범죄로 공범들이 이미 다 처벌받았는데 본인은 빠져나가 있다가 이번에 징역 3년을 받는 겁니다. 공범은 다 잡혀 4명이었는데 3명은 잡혀 들어갔는데 그렇죠. 본인은 안 잡혀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때 잡혀 들어갔으면 아마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때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간 이유가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적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공범들끼리 자기들끼리 니는 범죄 아니다. 우리는 범죄 맞지만 걸리더라도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요. 왜 안 되죠? 그렇게 써줄 리가 없잖아요. 써주긴 써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가에서 그걸 보고 는 봐줄게 라고 합니까? 아니요. 국가형벌권은 그렇게 합의에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는 그렇게 빠져나갔는데 2015년도 그때는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이고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고 판사가 봤을 때는 국민한테 피해를 준 것이다. 부정수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징역 3년을 구형이 3년이에요. 다 선고해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법정에서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2심 때 또 만약에 뭐 집행유예 나오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2심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당장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아세요? 모르죠. 구형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구형은 그렇게 해. 선고는 확정. 비슷한데 비슷하다. 구형은 형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 형을 구한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검사가 판사한테 하는 의사표시. 그리고 선고는 확정은 아니고요. 너가 구형한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보니까 판단을 해보니까 몇 년이다라고 밖으로 의사표시를 내는 거를 선고라 그러고 1심, 2심, 3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3심까지 가거나 아니면 1심, 2심에서 더 이상 재판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1심 지나고 7일간의 시간이 있어요. 선고되고 7일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항소는 2심 가는 걸 항소, 네. 2심 가는 걸 2심에 3심 가는 걸 상고라 그러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상소제도라 그래요. 어렵네. 1심이 끝난 즉각 이제 항소한다고 항소를 얘기를 했고 했겠죠. 했습니다. 지금 항소를. 그러니까 재수님 쉽게 설명하면 4명이서 같이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해요. 3명이서 같이 하자. 예를 들면 근데 한 명이 아이 난 별론데 일단 같이 해. 그래서 걸리면 경찰한테 걸리면 너는 우리가 빼주라고 할게. 그래서 빼준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된 거예요. 만화 같은 이야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말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4명 중에서 본인은 일단 빠져나갔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가능했죠?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들어도 이상한 얘기고. 근데 그때 이제 당시 윤석열 총장도 검사였습니다. 자기 사위가. 굉장히 힘이 센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자꾸 언론에 얘기하는 거는
자천했을 때긴 해요. 아, 좌천했을 때요? 댓글 사건 때문에. 음. 대구 고검에 있을 걸. 아, 그거 겁니다. 몰랐네. 근데 그건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인맥이잖아요. 그렇죠. 검사는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한 거는 아무 힘 없는 사람이 무슨 힘을 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윤석열이에요. 밑에 부하들 후배 검사들이 윤석열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았을 거고 당장은 내려가 있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비합리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비법적으로 풀려났던 상황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나 윤석열 입구에 작용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네. 봐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예. 또 앞으로 그건 조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튼 요 얘기를 또 한번 물어보죠. 네. 보통 검사가 구형을 하면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구형보다 판결이 높게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구형보다 판결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정답입니다. 더 많이 높게 나올 나올 수도 수도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 예. 경우가 있습니까? 적긴 하지만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인데 판사가 너무 화가 나는 경우는 예컨대 뭐 10년을 구형했는데 12년, 15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확률적으로 드물죠. 그리고 통상은 구형의 절반 정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좀 낮춰서? 보통은 아, 그래요? 절반 정도 하고 검찰도 그걸 알고 이제 구형을 하죠 통상. 네. 예컨대 3년을 한다는 거는 1년 6개월에서 2년을 예상하고 하는 거고요. 음. 근데 이번에는 3년을 구형했는데 3년을 놨다. 그냥 다 채운 거예요. 상당히 괘씸했다고 이 보는 꽉 채우는 경우도 많지 않다면서요. 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이제 딱 일치된 것 같아요. 검사 구형량하고 판사 선고량이 일치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해도 큰 문제는 없는 네. 거죠. 자, 그럼 여쭙겠습니다. 네. 의료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라 그랬죠?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가 특경 있었어요. 사기. 그리고 22억 9천만 원을 갖다가 나랏돈 국민 세금을 그렇게 부당하게 했다는 그런 혐의예요. 검찰이 3년을 구형했잖아요. 그렇다면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교 네. 표창장을 네. 위조를 했다고 네. 검찰이 몇 년을 구형을 한지 아십니까? 표창장을 위조해서요? 예, 지방대 저기. 집행유예? 아니 구형. 아, 구형을 했다고. 검찰이. 벌금. 제가 뭘 물어보냐면 정경심 교수한테 그 표창장 그 얘기가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때 검사가 몇 년을 구형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7년을 구형했어요. 진짜요? 미쳤네. 진짜요? 네. 예.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있죠. 4년형을 받았죠. 4년이요? 3년을 받았나? 4년. 4년 받았나요? 4년을 받았어. 4년 왜 그런 받았어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왜 그런 거예요? 아, 글쎄요. 검사가 과하게 구형했던 것도 있고요.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표창장 위조만 있는 게 아니고 표창장 위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입시 비리가 한 묶음이 있고 또 사모펀드 해가지고 또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 있고 그걸 속이는 증거인멸 세 가지 묶음이 있는데 그 중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많이 무죄가 됐고요. 입시 비리는 전원 유죄가 났습니다. 증거비 인멸도 조금 유죄가 나고 그걸 합쳐가지고 징역 4년이 난 겁니다. 네. 검찰이 이제 7년 구형한 거는 다 유죄라는 걸 전제해서 7년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게 7년이나 4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출정식을 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해봤어요. 네.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과 상식. 저는 윤석열 씨 하면 엉덩이 탐정밖에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뭐야? 이거 모르시죠? 아, 알죠. 뭐야? 지금 닮았어요. 아, 네. 엉덩이 탐정이랑. 너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웃음해 주시는데. 본인도 지금 그 페이스북인가 네. 저기 거기에 자기가 엉덩이 탐정 닮았다라고. 네, 캐릭터가 똑같아요. 근데 뭔가 그 이분이 출정하면서 막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봤는데 조금 좀 그랬어요. 예, 네. 이분 이게 이제 엉덩이 탐정 애기들한테 인기 똑같이 생겼어요. 본 적 있어. 만화인데 애니메이션 같은 건데 예. 윤석열하고 닮았어요. 예. 굳이 예. 반드시 꼭 공정과 상식이 맞는 행동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율 1위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요? 네. 뭐 이래요? 1위, 2위 다투고 있죠. 그 대부분 이재명 여론조사에서 지사. 1위예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왜?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섭다. 우선 본인도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은데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조국 전 장관도 가족을 다 후드려 팼잖아요. 근데 본인은 가족과의 이렇게 가족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언행일치가 아니고
분명히 사람은 나쁜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자리까지 가시기엔 아직 좀 한 20년 있다가 다시 출마하시면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20년이면 나이가 20년은 한 7, 80, 80, 90, 80, 80 가까이 되겠는데. 그럼 한 15년? 아, 고맙습니다. 네. 5년 깎아주셨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가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선거철입니다. 네. 선거 때 이제 상대 후보를 이제 비방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거를 스페인어라고 어떻게 알아 이 할까요? 사람이? 네. 에? 이걸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아, 잠깐만. 흑색 선전을 네. 외국어로. 몰라 어떻게 알아? 흑색 선전을 외국어로 얘기하라고요? 예. 왜요?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 이 말을 많이 써요. 아 많이 쓴다고 잠깐. 흑색 선전을 왜? 외국어로 뭐라고 하냐고. 어느 나라 말인데요? 스페인어죠 이거. 스페인어요? 근데 한국말로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아, 그래요? 내자. 힌트를 좀 주세요. 어, 내자고 한 글자만 알려줘요. 첫 자가 마예요 마. 내자. 마? 마. 마. 흑색 선전 뭐. 그러겠죠. 마드리그는 스페인 마드리드는 그러니까 수도잖아요.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아니고. 마드리드. 그나마 그것도 마드리드. 예. 마드리드. 마드리드예요? 모르겠네. 마. 또 하나만 더 알려봐요. 마. 영어로 문. 달. 아니 영어로 문. 영어로 문. 달. 그게 아니고 한글 문을 영어로. 한글 문을 문. 아, 문. 열구단. 도어. 자 또. 이제 거기 잘 조합을 하면 조합을 하면 돼요. 맞출 이제. 수 있어요. 마로 시작하는. 마머도어. 모르겠다. 마도어지 마도로스 줄 수 있죠. 마도어스? 모르겠는데? 마타도어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마타도어? 마타도 흑색 선전을 마타도어라고 이거 많이 쓰는 용어인데도 그죠? 일반인 잘 모르나 그죠. 보다.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마타도. 사실 들어는 봐도 많이 쓰는 말은 마타도가 그게 마타도일 거야 아마. 뭐야? 스페인어 왜 스페인이냐면 스페인어 우리 투 경기장 보면 황소가 막 다가오면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마타도 그 사람이 찍는 걸 마타도라 할 거야 아마. 네, 그렇다고 항사 하더라고요. 머리에 뼈 찍는 거를. 예. 그건 알죠? 투사. 투사가 항소 머리에 이 자기 칼을 찍을 때 그걸 마타도 찍는 네. 동물학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타도어. 흑색 선전, 비방 이런 것들을 마타도라고 한국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타 막 이런 개념으로 막 이 등에 꽂다가 마지막에 이제 힘 빠졌을 때 정수리에다가 탁 꽂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타격이 크다 해갖고 뭐 마타도라고 하는지 뭐 모르겠지만 저도 뭐 정확하게 그 정도 알고 예. 있어요. 흑색 선전을 뭐라고 한다? 마타도어. 마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타도 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네. 역대급 마타도라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워낙 많아서 흑색 선전? 뭐 굳이 이게 마타도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해창 네. 군대 안 간 거, 그걸 마타도어라고 얘기를 지금 와서는 하긴 하죠. 네. 이게 근데 군대 안 간 거는 맞아요. 김대엽 씨인가? 김대엽 씨가 예. 했던 거, 그걸 마타도어라고 하긴 하죠. 이회창 씨요? 예. 이회창 씨도 뽑으셨습니까 대선 때? 아니요. 나오실 때 누구 뽑았어요? 저는 되는 사람 뽑는다니까요. 아, 안 되는 것들은 안 뽑아요. 대단합니다. 딱 필요합니다. 예. 안 되는 건 안 뽑아. 박지훈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중도예요. 아니 지금까지 근데 자기가 대통령을 뽑았는지 정확히 안 뽑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잖아요. 그걸 거짓말 왜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먹고 사니까. 그럼 뭐 찍어와요, 그거를? 그걸 찍어와요? 그러니까요. 네. 믿을 수가 없네. 아무튼 마타도라는 단어 네.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하나 좋을 것 같아서 알아가겠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갑니다. 네. 소부장은 무엇의 줄임말인가요? 소부장. 소부장이요? 네. 알겠나? 진짜. 소부장이요? 이거 정치에 관련된 거예요? 일본과 관련된 겁니다. 일본? 네. 일본이요? 일본. 그래? 뭘 많이 적긴 적네요. 저거 그러니까 소부 힌트를 좀 주세요. 네. 박규 변호사 힌트요. 여기 6자인데 한 자씩 뗀 거예요. 아, 소뭐, 부뭐, 장뭐. 소머, 부머, 장머. 이게 일본어와 관련된 거다. 나 진짜 일본어가 아니고. 아니 한국말이에요. 예. 아 그래요? 굳이 말하면 한자가죠 다. 이게 왜 중요해요? 아베. 아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 제가 좀 전혀 모르겠습니까? 전혀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일본이 2년 전에 네. 우리나라 거 뭐 강제징용 뭐 이거 갖고 판결 막 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네. 일본이 우리나라
엿대라고 요거 수출을 막았어요. 이 세 가지 수출을. 아 그래요? 예. 아, 소재, 소재, 부품. 그렇지. 장비. 오, 예. 맞춘네. 잘 설명을 더 잘해주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죠. 그렇죠. 아. 결국 이제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품이 거의 없었고 일본 걸 다 수입했었는데 네. 그렇게 막음으로써 국산화를 성공한 겁니다. 소재, 부품, 장비를.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상당히 어쩌면 일본 덕에 국산화를 만들었다는 좋은 전화, 결과가 된 전화 거죠. 이복. 예, 전화 이복. 이복. 예.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그거 실수한 거다. 최악의 괜히 헛발질이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을 너무 무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근데 일본 정부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무시하다가 외국한테도 무시당한다. 이렇게 이제 자가 발전을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소부장 가지고 장난치다가 엿됐다. 아, 예. 엿됐다. 이렇게 엿됐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가야로 됐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극한 시사 오늘도 알차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뭐 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마련된 코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딴지 걸지 마시고 딴지 걸지 마세요.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간단하게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박지원 변호사. 저는 이 혹시나 또 윤혜 씨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아주 표준적인 일반 우리 국민들의 시사 상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뭐 다 알 수도 없고 네. 모르는 거는 또 배워가면 되고 저는 아주 좋은 어떤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오늘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윤혜 씨 가운데 앉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진짜 많이 얻어가는 그리고 진짜 내가 많이 모르는구나를 또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건 맞아. 그건 확실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알아갑시다. 네, 오늘 극한 시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